교과서에 문제가 너무 적어가지고 풍산자의 기본 유형들을 조금 풀어보고 넘어가려고 해. 지금 17번하고 여기 19번은 이렇게 포함할 때랑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은 집합일 때, 서로 같은 집합일 때 이 미지수 A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자, A 집합이 B의 부분 집합일 때 요걸 표현하는 것도 한번 복습해볼까? 이 첫 번째 표현 방법은 A는 B의 무슨 집합이다? 예? A는 B의 땡땡 집합이다. 부분 집합. 부분 집합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 포함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B에 포함 된다. 된다. 잘했어. 그 다음에 B는 A를 포함한다. 포함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자, 부분 집합 되려면 여기 있는 A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대조를 맞추는 거야. 그러면 0은 무조건 얘네 중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3도 여기 중에 있어야 돼. 근데 얘하고 이제 이런 애들 맞추면 힘드니까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중에서는 무조건 0하고 A제곱 마이너스 3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0부터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첫 번째 A-1이 0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인 경우 그럼 이거는 A가 1로 딱 되는 거고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또. A가 3일 수도 있고 A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는 두 개가 나오니까. 자,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자, A가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A하고 B를 정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A하고 B를 써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A는 0하고 그 다음에 A에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는 어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일 때도 빨리 써보는 거야. 여기다가 0.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6.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3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지. 어때? 포함해? 이거야? 이거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있는 원소들 얘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안 되네요. 왜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6 이렇게 되고 B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0을 여기다 만들긴 했는데 나머지를 포함을 안 하는 거야. 넣어봤더니 포함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는 A가 1밖에 없는 거야. 다 써봐야 돼.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당연히 0이 이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해서 케이스를 나누고 다 써봤을 때 진짜 포함관계 있는 거를 고른다. 자, A 값은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같은 경우는 더 쉬워. 완전히 똑같으면 되잖아. 얘가.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려면 얘가 뭐여야 되겠어? 얘가 1이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3이어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서 근이 최대 2개 나오고 여기 최대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그렇게 푸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는 3인데 이쪽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자, 눈을 전개해서 빨리 맞는지 보고 a가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개가 나오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더 풀어본 다음에 맞춰봐도 되고 아니면 넣어서 맞는지 확인해도 돼.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왜 한번 풀어보는 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1이니까 이항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 빨리 풀면은 공통인수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얘가 3이 되는 것도 맞고 얘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 되는 거 맞는데 얘하고 얘가 동시에 이거면서 얘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 동시에 들어.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같은 집합이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어야 되고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풀면 돼. 자, 저번 시간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공부를 했는데 또 헷갈리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예시를 들면서 한번 해볼게. 여기 미니언즈 친구들 집합이 있어. 이렇게 원소가 3개지? 그 여기에서 이제 뭐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 케빈만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2명이서 짝을 지어가지고 어디를 뭐 외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 중에서 조합을 시킨 게 이제 부분 집합인 거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부분 집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한 명도 이 집에 없이 다 나갔어. 그럼 이제 비어있는 집이잖아. 이제 공집합이 되는 거지. 이게 원소가 0개인 거.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1개인 거. 1개인 거는 케빈만 있을 수도 있고 밥만 있을 수도 있고 어트만 이렇게 집에 남아있으면은 이건 지금 원소가 하나인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자 너무 기니까 앞 글자만 딸게. 케밥이 됐네. 케밥이 됐고 그 다음에 케빈하고 튜어트 그 다음에 밥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중에서 한 명만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명이 다 집에 있어도 이거는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거든. 항상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그 부분 집합이 된다. 이렇게 했잖아. 케밥스. 이게 부분 집합을 다 나열을 한 거야. 몇 개가 있는 거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부분 집합을 다 구해라 이게 아니고 부분 집합의 개수만 알고 싶어. 난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만 알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매번 다 나열해가지고 다 써야지만 알 수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지. 케빈이 여기 집에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밥이 집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다 없다가 되면은 공집합이 되는 거야. 다 있다가 되면은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스튜어트만 나가면 이제 케밥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가고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케빈만 집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케빈이 집에 있다 없다 이렇게 가능성을 해가지고 얘네 가능성들 다 곱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해서 OX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깔고 이 원소의 개수를 여기다 쓰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진부분 집합이 뭐였어? 그 본인을 제외한 개수. 그치, 이거는 빼고 여기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거는 진짜 찐으로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 그래서 이 위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한 거에서 하나, 요거 하나, 자기 자신 하나 이렇게 빼면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고 거기서 조건이 또 추가로 들어가. 추가 조건이 뭐냐면 케빈은 반드시 집에 있어야 돼. 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케빈은 일단 여기다 넣어놓는 거야. 부분 집합 안에 케빈 일단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스튜어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 다 안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밥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미 케빈은 이미 무조건 넣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케빈이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집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그런 게 몇 개가 되겠어? 케빈 반드시 포함. 세 개. 자. 아니에요. 네. 케빈은 무조건 들어가니까 한 가지. 밥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두 개. 두 가지 이렇게. 곱해야지. 케빈도 결정하고 밥도 결정하고 스튜어트도 결정을 해야지 부분집합이 완성이 되지.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공식에서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개수를 지수에서 빼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빼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서 못 풀어. 자, 반대로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밥을 무조건 빼래. 그냥 얘가 약간 은다? 얘 빼고 나가야지. 얘는 무조건 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를 빼고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얘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케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스튜어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만 결정하면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빈 결정하는 거 두 가지, 밥은 안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니까 한 가지, 그 다음에 스튜어트 두 가지 이렇게. 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을 할 때 이게 나와. 이해됐지? 그리고 뭐 얘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지. 케빈은 무조건 들어가고 밥은 빼고 스튜어트만 결정해서 이제 갈 수도 있잖아. 얘하고 얘는 결정된 상태에서 스튜어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분집합 만들고 싶으면 그냥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의 큰 포인트야. 이거 집중. 자, 문제 21번. 이거 빨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는 2하고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되지. 그 이유는 뭐다? 각각이 A부터 E까지 OX 팻말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가 이렇게 두 가지씩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A부터 E까지 다 결정해야지 부분집합이 결정이 된다. 얘네들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모든 가지수가 다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자, 진부분집합은 여기에서 하나를 빼서 하기로 했지. 그래서 위에 32,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3번 CDE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CDE가 이제 X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가지로 결정된 거고 A, B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CDE를 포함하면은 얘네들이 무조건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CD는 포함하고 E는 포함하지 않는 거, 얘네들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A, B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결정을 하면 되겠지. 이해죠? 그래서 다 4 이렇게 나오는. 원리 이해되지? 공식을 외우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라. 결국 경우의 수랑 패턴이 똑같은 거. 23번. 자, 부분집합 중 1, 2를 포함하는 건데 지금 그 예슬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숫자를 맞춰가지고 했거든? 그러면은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n개잖아. 근데 1, 2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는 포함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고, 이 남은 게 몇 개야? n으로 표현해봐. 네? n개에서 2개가 빠졌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n-2요.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미지수가 나왔다고 막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그걸로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n-2개는 OX로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2의 n-2 제곱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를 n-2번 할 거니까.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가 16이 되니까 16이 2의 4제곱이잖아. 얘랑 얘랑 같으려면 n-2가 4여야 되니까 n이 6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식을 써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어?
이건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대략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조건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 식 써서 다시 한번 해봐. 25번. 이거 부분집합 중에서 이런 유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어도 라는 표현인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2만 들어가도 되는 경우, 부분집합에 2만 들어가고, 자, 5x로 하게. 2는 들어가는데 4는 안 들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2는 안 들어가는데 4만 들어가. 이래도 적어도 한 개 짝수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둘 다 들어가.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서로 겹치는 게 없지 지금. 그러면 이거를 풀 때 1번 따로 구하고 2번 따로 구하고 3번 따로 구해서 각각 더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3번이나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경우의 수 할 때도 2하고 4라는 원소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5x를 한번 해보면,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2, 4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로 구분을 하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에 세 개가 싹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해가지고 더해도 되겠지만 전체에서 그냥 안 되는 거를 빼는 게 낫다는 거지. 완전 경우의 수잖아. 그래. 그러니까 전체라는 건 뭐야? 전체 부분집합이라는 거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2도 안 들어가고 4도 안 들어가는 거를 빼겠다는 거야. 원리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뭐가 돼? 전체. 그러면은 2의 5제곱에서 그렇지. 2의 제곱을 빼면, 왜 2의 제곱을 빼죠? 세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렇지. 2하고 4가 안 들어가는 거를 난 지금 구해서 뺄 거니까. 얘는 나머지 애들은 5x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2하고 4만 지금 확실하게 안 들어가.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면 2하고 4가 다 안 들어가는 거를 빼주면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중에서 남을 거라는 거야. 자, 32 빼기 8. 이렇게 해서 24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되지? 일일이 구해서 더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그거 왜 그런지 다 설명했어. 27번.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 이 x는 a라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 말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아, 내가 구하고 싶은 집합에는 1하고 9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구나. 반드시 포함되는. 근데 또 이 x는 b에 포함되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아, 부분집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왜냐면 집합 x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1번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해되지?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을 그냥 구해라 그러면 2의 5제곱 이렇게 하겠지만 1하고 9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 1하고 9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1하고 9 위에다가 이렇게 무조건 들어가 이렇게 표시하고. 2의 세제곱? 그래,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 나머지 원소들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고민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8개 이렇게 되는 거. 8개. 아니 x가 그냥 이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군요. 그렇지. 왜냐면 19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해야지 문제 풀 때 쉽게 이해돼서 할 수 있어. 네. 자, 이어서 집합의 연산 단원을 그 진도를 나가볼게. 여기 용어들 있잖아.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합집합은 이 A집합하고 B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진짜 말 그대로 합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A집합이 1, 2, 3이고 B집합이
3, 4, 5야. 얘네를 합쳐서 얘기하면 되니까 A하고 B 합집합은 이렇게 그릇처럼 이런 보울처럼 이렇게 U자를 그려서 하면 되거든? 얘를 다 담는 거지. 다 담는데 이거를 1, 2, 3, 3, 4, 5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3을 한 번만 써. 이렇게 3번 한 번 겹치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들만 이렇게 한 번씩 써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 집합하고 이 집합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해줘야 되거든? 그 동시에 들어가니까 3밖에 없잖아. 그래서 집합기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괄호 하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딱 이렇게 공통으로 가둘 수 있는 U를 뒤집어 놓은 거다. 읽을 때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차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집합부터 하면, 여집합은 그 집합이 아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라는 큰 집합이 있어. 거기에 예슬이 방 이렇게 있어. 그럼 예슬이 방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과 이런 애들이 여기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면 예슬이 방하고 여기다가 C 이렇게 붙여. 그러면 이 공간이 아닌 나머지 여기 거실과 뭐 부모님 방과 주방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지. 이해되니? 지구의 여집합. 이 우주에서 지구를 뺀 나머지. 근데 그걸 전체 집합을 뭘로 볼 거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 이해되죠? 만약에 전체 집합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는 그러면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그런 것 같은 있어요? 그렇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지. 땡땡고 1학년 이렇게 했어. 몇 반이라고 했지? 2반. 2반 친구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다 원소라고 생각을 하면. 2반 집합에. 2반의 여집합. 전체 집합을 땡땡고 전체 인원으로 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보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전체 집합을 1학년에 있는 학생들만 전체로 봤을 때 2반의 여집합은 2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들의 학생들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게 여집합이야. 자, 차집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차집합이라는 건 우리 숫자들을 빼는 거랑 약간 달라. 이렇게 A집합이 있고 이렇게 B집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난 지금부터 A 차집합 B를 하고 싶어. 그러면 A 차집합 B라는 건 A에 있는 원소에서 이 B랑 섞여 있는 순수혈통이 아닌 섞인 애들. 나가 이렇게. 순수 혈통만 남아. 순수한 A만 남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뭘 다 빼라는 거야? A하고 B랑 겹쳐지는 부분을 다 빼라 이거지. 그럼 반대로 B 차집합 A 이거는 순수한 B만. 순혈주의. 맞는 거야. 그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 여기 이거에서 이 겹치는 애들 빼고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걸쳐있는 애들 말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순수한 B의 애들은 여기에서 A랑 겹쳐져 있는 얘네들 빼고 여기만 6, 7, 8 이렇게 되고. 이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개수 구하는 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나중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A차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A의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5개 하면 안 되잖아. 이게 틀렸다는 거지. 그게 아니고 A 집합의 전체 개수 5개에서 뭘 빼야 돼? A와 B가 겹치는 거를 빼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위에처럼 하면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안 할 것 같지? 진짜 많이 해. 절대 안 돼,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3개. 자, 요 교재에다 써놔. 여기 A 차집합 B라고 있잖아. A에만 속하고 여기 A에만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쳐놓고 순수 A 이렇게. 순수 A.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줄 쳐놓은 거 있지? 자, 문제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얘를 만족하는 뭐를 구하라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집합을 다 구하라. 은유법 쓰냐? 은유법이 아니고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지. 이게 정인데. 이게 다 통용되는 거지. 어느 나라에서도. 그지? 그 생각하면 돼. 아, A 집합에 있거나 또는 B 집합에 있다. 그러면 아, 합집합. A에도 있고 B 집합에도 있구나. 그리고 오잖아. 그리고. 그럼 교집합. 근데 이게 뭐야? A 집합에는 있는데 B 집합에 없어. 순수한 A구나. 여집합.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는 있는데 A에는 없어. 차집합. 이렇게. 아까가 차집합이고 이 여집합이 선생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제가 여집합하니까 여집합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잘못 말했는데 앵슨 혼란을 주면은 아니 저도 뭐 헷갈렸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넘어가셔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여집합. 선생님 힘들어. 그러면 페이크 주지 말라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다시 어디서부터 잘못했어? 여기가 차집합, 얘가 여집합. 여기가 차집합이야. 여기 차집합이야. 네.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으니까 순수한 A. 차집합. 그 다음에 전체에서 A가 아닌 거. 여집합. 응? 두 개 헷갈리면 안 돼.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여기 서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로소라는 거는 딱 이 그림을 생각하면 돼. A집합하고 B집합이 전혀 겹치는 게 없다. 즉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예 없다. 서로소 하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항상. 밑에 개념 확인 풀어.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합집합은 얘랑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쓰는 건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한 번씩만 쓰는 거야. 그래서 1하고 1이 있지만 1, 2 쓰는 게 아니고 1. 그 다음에 뭐 크기 순서대로 하면 3 있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있고 7이 두 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한 번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 9 빠졌다. 9, 1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요게 교집합이야. 나중에 익숙해지겠지만 여기는 이제 A하고 B를 다 담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고 얘는 이제 공통으로 있는 걸 이렇게 가둔다. 공통으로 있는 거를 이런 느낌으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1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7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1, 7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차집합의 팁을 주면 A가 주인공이야. 여길 봐. 여길 보고 일단 여기에서 얘랑 겹치는 거를 제끼는 거야. 왜 걔는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자, 1 여기 있잖아? 넌 순수하지 않아. 넌 순수 혈통이구나. 자, 모두 순수하구나. 자, 7은 여기 겹치잖아. 두 달이 걸쳤어. 안 돼. 9는 우리한테만 있구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낀 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탁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고 나머지를 쓰겠다. 순수하게 남아있는 애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A 동아리랑 B 동아리 다 하는 친구도 있잖아. 걔네들도 우리의 순수 혈통이 아니야. 우리 동아리에만 집중하는 친구들만 남기고 싶어. 이게 이제 차집합이라는 거지. 배척하네. 그런 느낌으로 해도 돼. 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A에 있는 거를 다 빼고 적으면 되겠지. 1, 2 여기 보면은 주면은 여기 2가 없잖아. A에 없는 거 쓰면 돼. 1 있고 3 있고 2는 없고 그 다음에 4. 아, 전체 집합이 있었구나. 5 있으니까 6. 그 다음에 7 있고 8. 9 있으니까 10.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보니까 짝수 집합. 근데 왜 C예요?
모르겠다. 싫어해요. 여기 C, 네. 여집합에 여기 C는 컴플리먼트 그 C를 따서 한 거래. 무슨 이게 뜻인가요? 보완하다 뭐 보충물 이런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얘를 A에 이렇게 보충을 하면은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런 의미로 쓰는 것 같아. 자, 잘했고 넘어갈게. 네.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자, 첫 번째.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없는 거랑 A랑 합쳐서 하면 당연히 A지. 자, 어떤 집합하고 공집합의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합집합은 뭔가 큰 게 나와. 둘 중에 큰 거. 근데 포함 관계에 있다면 하나가 하나에 포함 관계에 있다면 포함 관계.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합집합은 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오는 느낌으로 하면은 문제 풀 때 좀 편해. 이것도 지금 A하고 공집합은 서로가 이게 포함이 되잖아. 이렇게 포함되는 건데 합집합은 둘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교집합은 둘 중에 더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 완전히 다 똑같은 원소들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도 다 똑같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잘 생각해봐. 이거와 괄호 전체를 봐야 돼. 이 괄호 전체. 이 괄호 전체. 벤 다이어그램을 따지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의 교집합이 여기잖아. 그 A하고 B의 교집합은 A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서? 합해버리면 A가 나오겠지. 지금 이해되는 거야? 그려서 설명할까? A하고 B가 있고 교집합이 이거야. 이 교집합 부분은 A에 지금 속하는 거잖아. 이거랑 그 다음에 A랑 합치면 당연히 A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A하고 B의 합집합은 여기에서 여기를 다 색칠한 이거거든? 이거는 A를 포함하는 거지. 네. 포함 관계를 여기다 그려보면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좀 A 이거랑 그 다음에 여기 또 A 이렇게 했을 때 포함 관계가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포함 관계에 있을 때 둘 중에 합집합은 더 큰 거가 나오는 거고 교집합은 더 작은 거가 이렇게 나온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이해하면 여기도 밑에 있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성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자, 이어서 이거 A하고 A의 여집합은 합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지. 예슬이 방하고 예슬이 방의 여집합. 예슬이 방이 아닌 거를 합치면 우리 집 전체, 예슬이 집 전체가 되는 거야. 2반의 여집합을 합치면 1학년 전체. 자, 그 다음에 2반과 2반이 아닌 친구들이 동시에 겹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당연히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이 전체 집합하고 공집합은 서로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전체 집합이 아닌 건 없다.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아예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 이해되지? 다 있는 거의 반대는 없는 거. 없는 거의 반대는 다 있는 거. 자, 3번. 이게 약간 국어 같아. 이중부정이잖아. 아닌 게 아니다. 아니 할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A가 아니었는데 걔가 아닌 거니까 다시 A가 돼요.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자, 그리고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빼면 되지.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A 집합이 있으면은 A 여집합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여기잖아 여기. 이거로 A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집합에서 이 부분을 싹 다 오려가지고 A만 딱 드러내면 A의 여집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5번에 내가 선생님 별표 쳐놨지? 진짜 연산할 때 많이 나와. 자,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쓴 거 요거 그대로 똑같이 필기를 해놓고 입에 있게 만든 다음에 왜 그런지 역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차집합이 나왔어? 그럼 교여로 바꿔. 교여라는 거는 교집합, 여집합이야. 이 차집합 요 순서대로 교집합을 바꾸고 뒤에 있는 거에다가 여집합을 붙여야 돼.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 그리고 왜 그런지 설명해줄게. 네. 그 다음에 반대로 교집합, 여집합이 있잖아? 그러면 교집합, 여집합 방향으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 자, 한번 연습해볼까? 네. B차 A 이렇게 해서 B차 A. 그러면 차집합을 교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차집합은 교집합 뒤에 있는 거야,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의 뭐 여집합 차집합 B 이렇게 있어. 그러면 C 이렇게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이 B를 먼저 쓰는 거야. 네. 아, 이거 내가 잘못 썼다. 이렇게. 이거야, 이거. 교여 방향으로 B를 먼저 쓰고 교여 방향으로 차집합을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왜 그런가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 자, 벤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차집합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교여를 했을 때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전체 집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A차 B를 하는 거야.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니까 여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이거를 공통인 부분을 해야 되니까 색깔을 좀 연하게 해가지고 A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참을 같다. 그래. 자,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에 있는 거. 이렇게 색칠놀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겹치는 게 어디 있죠? 아, A의 차집합이요? 요렇게 나오잖아. 지금 노란색하고 연두색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 어때? 두 개가? 똑같지? 아, 그러니까 A 차집합 B라고 하면 차집합 여기 부분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쪽에 있는 거에 여집합을 딱 붙이면 돼. 반대도 되고. 교집합, 여집합 방향으로 A 차집합 B.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 차는 교여 맞지? 자, 그 다음에 교여는 차집합인데 C 차집합 B라고 하면 안 되고 여집합 붙어있는 게 뒤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B 차집합 C 이렇게 쓴 거야. 자, 뒤에 있는 애들은 일단 이해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하고.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걸 잘 생각해보면 이해를 될 텐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B차 A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A에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전체 A에서 A하고 B가 겹쳐있는 부분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차집합이 나오겠지? 아니면, 얘네를 다 이렇게 땅콩 모양을 다 한 거에서, 이게 합집합인데, 이 땅콩 모양에서 B 이거를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또 차집합만 남겠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벤다그램 빨리 그려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차집합을 교여로 바꿔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차집합을 교집합,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여집합이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 원래 그 전체에서 그치. 여집합, 여집합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A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교여가 또 보이잖아? 교여 방향으로 차집합으로 또 바꿀 수 있으니까 A, 차집합, B 이렇게 교여 방향으로 이렇게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다 썼던 A 차집합 B는 이 상태로 바꿔도 같다.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나도 못 외워. 교여는 차, 차는 교여. 얘를 가지고 얘를 바꿔봤을 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릴 수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35번. A집합이 이렇고 B집합이 이렇다. 조건으로 했어야 되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을 각각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먼저 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만 너가 어떻게 했냐면은 0, 1, 뭐 이런 식으로 원소 나열법을 했거든? 네. 선생님 물어볼게. 이 안에는 정수만 들어가 있는 거야? 0.1, 0.75 이런 거. 그렇네. 1.5 막 이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 사이에 있는 무리수들, 유리수들. 네. 걔네는 어떡하고 이 합집합에서 얘네들 정수만 여기서 정수만 있다고 조건에서 줬나요? 아니요. 그래. 범위로 줬으면 이거는 x 값을 개수를 셀 수가 없어. 그냥 범위로 준 상태에서는 범위로 써야 돼.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 뭐. 2인 정수 막 이렇게. 이 범위에 있는 정수.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정수란 표현을 안 줬잖아. 조건에 없잖아.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푸나요? 이거는 이게 뭐 일일이 다 원소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범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하는 거지. A가 0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확히 점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B는 3부터 7까지 3부터 7까지 얘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합집합은 얘랑 얘를 다 합쳐서 쭉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집합은 겹치는 거 하면 되고. 그럼 1번하고 2번만 같이 해볼까? 1번은 0부터 7까지. 7까지. 근데 우리가 집합으로 써야 되잖아. 이걸 일일이 원소나열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앞에 바를 쓰고 x. 이 조건을 만족한 x들의 모임 이렇게 써줘야 된다. 정확하게 집합을 쓰는 그거를 지켜서 방식을 지켜서.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렇게 이걸 보고 해. 선생님이 그려놨잖아. 3부터 5까지. 그렇지. 3부터 5까지 이 범위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그 다음에 차집합. 차집합은 뭐라고 했죠? 순수 활동만. 순수한 앞에 있는 거 순수 A를 남겨야 되는 거야. 자, 이게 A거든 지금. 이건데 겹치는 걸 빼버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어? 범위로 쓰면 0부터 3 이거 는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3은 지금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해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는 지금 겹쳐 있으니까 여기 안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A 여집합은 세로 그려보면
A가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서 나머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경계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가 있으면은 이렇게 사이가 A잖아. 걔를 빼는 거니까 반대로 가면 돼. 얘가 들어가면 여기 안 들어가. 얘가 5가 여기는 들어가면 얘는 안 들어가야 되고 사실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그래야지 얘를 딱 장착했을 때 전체가 되는 거지. 얘 됐어? 얘가 0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얘를 딱 장착했을 때 전체가 될 수 있는 거. 얘 정반대. 그럼 이거를 범위를 쓸 때는 x가 0보다 작거나 는 들어가면 안 돼.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 또는이라고 쓰자.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를 만족하는 x들의 모임. 이렇게 정확하게 범위로. 자, 37번 교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얘하고 얘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얘는 둘만 정확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서 확실한 거를 먼저 정리하는 게 편하거든? 그러면은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얘는 3인 게 확실하잖아. 근데 얘는 여기 남는 요 두 개가 2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거나 아니면 3일 때 마이너스 1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는데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A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면 A제곱 플러스 2가 3이니까 A제곱이 1인 거고 여기에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지.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그때 A하고 B를 정리해볼게. A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도록 맞춘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B는 1을 집어넣으면 2, 3,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나오는 건 얘는 맞는데 B를 정리해봤더니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다시 확인해보는 거지. 여기에서 동시에 있는 게 마이너스 1하고 3이 정확히 있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잖아. 썼는데 얘네들 말고 똑같이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또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게 전혀 없는데. 완전 없어. 아예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서로소. 오! 맞았어.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A가 1이니까 A는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이제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려면 여기 개념을 알아야 돼. 선생님이 잘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가 봐. 얘는 하나가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면 얘네들이 맞냐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거면 이거라는 거를 이렇게 추론해낼 수도 있어야 돼. 자, 일단 들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면은 쉬운데 A에 B가 포함되어 있어. 부분집합이야, B가. 그런 경우에는 자, 합집합을 구해. A하고 B 합집합을 구해. 그러면은 두 개를 여기도 있거나 또는 여기 있는 거. 그러면 A가 되겠지. 교집합은 2번 교집합은 동시에 들어있는 거니까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B차 A를 한다는 거는 순수한 B를 얘기하는 건데 아예 없어, 순수한 B가. 그리고 여기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집합까지 하면은 A의 여집합은 여기잖아. B의 여집합이 더 커.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여집합이기 때문에 B의 여집합에 A의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따가도 한번 그려서 한번 해봐. 그런데 매번 그려서 하면 이게 판단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바로 이거를 푸는 걸 익혀볼 거야. 자,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교집합은 아니 합집합이네. 합집합은 둘 중에 더 큰 게 나와. 큰 거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 큰 게 나와.
그 다음에 교집합은 작은 거. 작은 거가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작은 거잖아, B가. 포함되어 있을 때. 포함되어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싹 다 없어지는 거잖아. 이해되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다 없애버려. 그러면 순수한 B가 안 남아있으면서 완전히 없어진다. 이해됐어? 없다. 그리고 여기 원래 주어진 식이 있잖아. 거기에서 여집합으로 여기 C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원래 주어진 거에서 여기도 여집합을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면 얘도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모든 것들 다 반대로 만들면 참이야. 여집합이요. 응. 포함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도 반대로 만들고 여기도 반대로 만들고 여기도 반대로 만들고 모든 것들 다 반대로 만들면 이것도 참이라는 거야. 그렇게 풀면 쉽다는 거지. 이해했어 안 했어? 했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직접 해봐야 알겠지? 이거는 모든 것들을 반대로 만든다. 지금 원래는 이 상태였잖아? 싹 다 반대가 돼. 반대. 얘도 반대. 여집합. 얘도 반대. 얘도 반대. 이렇게. 두 번째, 이게 서로서라는 표현 안 주고 그냥 이렇게만 줄 수도 있어.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교집합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서로서다. 그러면 그거를 나타내는 게 1번부터 4번까지인데 1번 A차 B는 순수한 A잖아? 순수한 A만 구하라고 했더니 그냥 A 자체가 나왔어. 왜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이지. B에서 A랑 겹치는 거를 제거해서 순수한 B만 남기라고 했더니 그냥 B 자체가 나왔어. 왜냐면 겹치는 게 없기 때문이지. 이해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차집합을 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어? 겹치는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나왔구나. 여기도 B에서 A에서 겹치는 걸 빼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그대로 나왔구나. 겹치는 게 없구나. 그럼 서로소구나. 자, 그 다음에 서로소인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여집합에 다른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해봐.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을 만들어. 손이 자, B의 여집합이 이거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거. 네. 이게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 자, 어때?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에 있는 그 영역에 A가 포함되어 있잖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잘 생각해봐봐. 두 개가 서로 겹치는 게 없으면 내가 아닌 내 구역의 이 바깥쪽에 있는데 쟤가 있겠지. 자, 여기에 2반이 있어. 저기 7반까지 있나? 3반이 같이 3반까지밖에 없어. 그래, 3반까지밖에 없어. 자, 그럼 2반하고 3반에는 나는 2반이면서 3반이야. 이런 증은 없잖아. 2반 아니면 3반인데 여기에 이렇게 서로소잖아?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2반 친구들은 3반이 아닌 그 영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3반 친구들도 2반이 아닌 그 영역에, 이게 아니지. 2반을 뺀 2반이 아닌 그 영역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된 거지?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딱 풀고 깔끔하게 끝내는 걸로. 네. 자, 39번. 앞에서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 포함 관계에 있다.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다 풀 수 있어. 빠르게.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잘 이해를 했으면. 자, 교집합은 뭐다? 작은 게 나온다. 포함 관계 있으면. 근데 얘는 큰 게 나왔지? 네. 작은 거인 A로 바꿔야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합집합부터 할게. 5번에 합집합. 합집합은 둘 중에 더 큰 게 나와야 된다고 했지? 큰 게 나오려면 B가 나와야 되는데 A가 나왔으니까 틀렸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 반대로 했을 때
또 참이다. 다 반대로 했다는 건 A가 A인 거는 A가 아닌 걸로.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B도 B가 아닌 걸로 이렇게 싹 다 바꿔. 그러면 얘도 참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교연은 차집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교연은 차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거를 차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교여 방향으로 B, 차, A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는 이게 이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 다음에 4번에서 물어본 거는 얘도 교여니까 A차 B가 공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둘 중에 맞는 게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야지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뺀 게 4번이잖아.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으면은 여기 남아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아닌 거고 얘가 맞는 거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다 하면은 순수한 A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얘가 맞다. 이해했지? 응? 요렇게 해야지 빨리 풀 수 있어. 자, 41번. 41번은 앞에서 푼 거랑 거의 유사해. 근데 여기서 포함관계에 대한 그것만 잘 하면 돼. 자, 봐봐. 집중해서 봐봐. 여기 봐봐. 교집합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자, 우리가 포함관계에 있으면 교집합은 작은 거, 합집합은 큰 게 나온다고 했잖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 말은 포함관계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X가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 아, 그럼 포함관계에 있구나 하고 A하고 X를 이렇게 해놓고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그러면 누가 더 작다는 얘기야? 나온 게 작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포함관계에 있을 때 둘 중에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를 합집합을 했더니 둘 중에 하나가 나왔잖아. 그 말은 포함관계에 있다. A차 B랑 X랑 포함관계에 있다. 근데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럼 X가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큰 거죠. 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내가 여기 써볼게. X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여기에 A차 B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은 A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앞에서 했던 거지. 자, A차 집합 B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원소를 충분히 구할 수 있거든. 여기서 잘 보면 A차 집합 B 원소 구해봐. 1, 2, 3, 끝. 왜냐하면 4하고 5는 겹쳐 있기 때문에 순수한 A가 아니라는 거지. 순수한 A만 여기 1, 2,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름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을 뿐이지 그냥 1, 2, 3인 거야. 그리고 A는 지금 1, 2, 3, 4, 5.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X의 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에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한 거야. 나 혼자 수업하니? 나 혼자 수업해? X가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됐을 때. 네.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포함을 해야지 이렇게 포함관계가 될 거 아니야. 2번에 들어가는 게 뭐겠어? 이거에 뭐?
큰일 났다, 진짜. 복습 잘해. 선생님 영상 보내줄 테니까. 찾아줘? 이거 했던 거? 쭉 넘기면 여기 있잖아. 여기, 요거. 똑같은 거야. 여기랑 여기가 지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앞에서는 뒤에 배운 내용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요 모양으로 귀결된 거잖아. 이거랑 연관지어서 해. 알았지? 얘는 A, B를 그냥 주고 이거를 하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X 양쪽에 있는 얘하고 얘를 이 포함관계나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서 추론해서 하라고. 근데 A차 B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충분히 이 원소를 구할 수 있잖아. 어떤 원소들이 있는 집합인지. 그럼 선생님 여기 쓴 거 이해돼 안 돼? 네, 돼요. 이해되지? X 집합은 얘를 포함하려면 1, 2, 3을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1, 2, 3, 4, 5를 갖고 있는 이 A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얘네들 부분 집합이 돼야 돼. 자, 그거의 개수 어떻게 구해야 되죠? 이거를 빼가지고요. 1, 2, 3은 일단 되니까 동그라미를 해놓고 2의 제곱. 그렇지. 4하고 5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X를 구할 때 이미 세팅을 1, 2, 3을 기본 반찬처럼 일단 담아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나머지에 4하고 5를 다 안 집어넣어야지 X를 선택하면 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지금 1, 2, 3을 다 포함하잖아. 4는 들어가고 5는 안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런 집합이 되는 거, 이런 부분 집합이 되는 거. 4는 안 들어가고 5는 들어가야지 하면은 이런 부분 집합이 되는 거. 그렇지만 이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잖아, 지금. 4하고 5를 둘 다 넣어야지 하면 이런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2의 제곱 해서 4개 이렇게 해야지 정답이라는 거지. 이해했어?